엄마가 평생 일했어요. 젊을 때부터 일했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 나라가 시기는 들어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어요. 근데 연금으로 빵 하나 사는 것도 부담되고 냉장고에 놓을 음식도 계산하면서 사야 되고 겨울에 난방비 무서워서 집 안에서 또 옷을 껴입고 있어요. 그런 나라를 아직도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저는 못 불러요. 그건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보이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건 그냥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 아니에요. 제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연금으로 제대로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했어요. 평생 일한 사람인데, 평생 세금을 낸 사람인데 마지막에는 빵 하나, 우유 하나, 난방비 하나까지 계산해야 했다고 했어요. 그 전화 끊고 나서 저 한참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게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이 될 수 있는지. 요즘 제 채널의 댓글에 이런 말이 많이 달려요. 헨리야, 너 스웨덴에서 왔잖아. 너 좋은 나라에서 왔잖아. 너는 가난한 세상은 몰라. 스웨덴은 나라가 다 챙겨주잖아. 저 이 말 들을 때마다 속에서 뭔가 올라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스웨덴을 살아본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본 스웨덴, 옛날 다큐멘터리에서 본 스웨덴,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환상 속의 스웨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스웨덴은 그 사진 속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본 스웨덴은 평생 일한 노인이 연금으로 불안해하고 아픈 사람이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세금 내는 사람이 점점 배신감을 느끼는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이 완전히 지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완벽한 복지 전국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스웨덴은 달랐어요. 부모 세대가 말하던 스웨덴은 강한 나라였어요. 세금을 많이 내도 돌아오는 게 있었고 병원은 믿을 수 있고 사회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아직도 그때 스웨덴이 남아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 지나가던 이미지를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근데 나라는 사람처럼 늙어요. 관리 안 하면은 무너지고 기준을 이루면은 썩어요. 좋은 제도도 책임 없이 쓰면은 망가져요. 스웨덴에서 월급을 받으면요,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여러분. 내 돈 어디 갔지? 세금이 무겁게 느껴져요. 제감으로는 거의 월급의 절반을 나라가 가져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은 병원이 빨라야 하고 치과도 덜 부담돼야 되고 노인들이 음식 걱정은 안 해야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요? 병원은 느려요. 치과는 부담돼요. 공공 시스템은 진짜 있어요. 노인들은 계산해요. 일하는 사람들은 화가 사요. 거의 반을 가져가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기다리세요. 이 말을 들으면은 속에서 뭔가 끊어져요. 몸에 이상이 있어서 연락했는데 몇 주 기다리세요. 검사 받고 싶은데 예약이 없어요. 전문에 보려면은 더 기다리세요. 그 사이에 사람은 불안해서 밤마다 휴대폰만 봐요. 이 증상 괜찮은 건가? 혹시 근병이면은 어떡하지? 내가 지금 기다려도 되는 건가? 이게 복지인가요, 여러분? 이게 선진국인가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병원이었어요. 아프면은 그냥 가요. 당일에 가요. 접수하고 기다리면은 의사 와요. 검사하고 약도 바로 받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심지어 병원에서 30분 기다리면은 짜증냈잖아요, 한국인들은. 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얼마나 미친 시스템인지 알아요? 스웨덴에서는 30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며칠, 몇 주, 어떤 경우에는 몇 달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을 갈아먹는 시간이에요. 아프면은 무섭잖아요. 근데 나라가 말해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 말이 계속 반복되면은 사람은 자기 나라를 믿지 못하게 돼요.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스웨덴은 국가가 책임지잖아요. 아니에요. 책임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책임은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책임은 사람이 필요할 때는 작동하는 거예요. 평생 세금 낸 노인이 마지막에 음식 값을 걱정하면은 그건 책임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고통을 증명해야 하면은 그건 책임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이 월급의 큰 부분을 내면서도 계속 배신감을 느끼면은 그건 복지가 아니라 시스템의 자기만족이에요. 성실한 사람이 계속 손해보는 구조. 그게 진짜 더러운 현실이에요. 여기서 민감한 얘기도 해야 돼요. 핵심은 누가 어느 나라에서 왔냐가 아니에요. 피부색, 출신, 종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핵심은 규칙이에요. 책임이에요. 혜택을 받는 사람과 부담을 지는 사람 사이에 균형이 있는가. 국가가 좋은 마음만 앞세우다가 시스템 영향을 무시하면은 결국 누가 그 비용을 내는가. 이걸 말을 해야 해요. 왜냐면 아무리 착한 말도 계산이 안 맞으면은 누군가의 밥값이 돼요. 누군가의 병원 대기 시간이 돼요. 누군가 할머니가 빵 하나를 계산하는 현실이 돼요. 스웨덴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가 바로 이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내요. 근데 사회에 더 안전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더 불안해지는 느낌이에요. 병원은 더 느려지고 공공 시스템은 더 지쳐가고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떠나요.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떠나요. 젊은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면 떠날 생각을 해요. 저 포함. 그럼 남는 사람들은 더 높은 부담을 쳐요. 이건 외국인을 싫어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호주에서 외국인 있잖아요. 나라가 기분 계산을 못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가끔 진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욕하는데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진짜 모르는 거 없구나. 한국도 문제 많죠. 집값, 경쟁, 압박, 눈치, 직장 문화. 저도 다 봤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작동이에요.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프면은 병원이 작동하고 지하철은 작동하고 행정이 빠르게 움직이고 사람들이 아직 기본적인 질서를 믿고 움직여요.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르면은 언젠가 잃어요. 호주에 와서도 느꼈어요. 겉으로 보면은 여유롭고 좋죠. 근데 일이 하나만 고이면은 그 느림이 갑자기 벽이 돼요. 한국에서는 바로 처리하시는 일이 여기서는 며칠씩 늘어져요. 그때마다 한국 생각이 나요. 한국 사람들은 이 속도를 너무 당연하게 봤구나. 빠른 건 공기가 아니라 성과였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착각이 이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은 돈이 많은 나라다. 선진국은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다. 돈만 많다고 선진국 아니에요. 선진국은 시스템이 작동해야 해요. 약속이 지켜야 해요. 안전이 있어야 해요. 일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면 안 돼요. 세금 낸 사람이 배신감을 느끼면 안 돼요. 병원은 나쁜 사람을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돼요. 노인은 은퇴하고 나서 빵과 우유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가족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면 그건 겉만 선진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서양을 볼 때 자꾸 제도만 봐요. 야 헨리야, 너 바보야. 복지가 좋다. 개인 자유가 좋다. 워라밸 좋다. 뭐 맞아요.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도 봐야죠. 그 자유 뒤에 외로움이도 있고 그 복지 뒤에 무거운 세금이 있고 그 여유 뒤에 느린 시스템이 있어요. 선진국은 포장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포장지 뜯으면 안에서 공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판해야 해요. 근데 문제는 기준이에요. 비교할 거면은 제대로 비교해요. 스웨덴을 아직도 복지 전국으로 보고 한국은 사람을 버리는 나라처럼 말하면은 그건 비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무지예요. 한국의 문제를 고치고 싶으면 먼저 한국의 장점은 알아야 돼요. 자기 나라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고친다고 하다가 멀쩡한 뼈같이 부러뜨려요. 제가 무서운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서양의 좋은 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서양의 망가진 부분을 멋있다고 착각할까봐 걱정돼서 무섭습니다. 책임 없는 자유, 계산 안 맞는 복지, 규칙 없는 다양성, 느려도 괜찮다는 핑계, 세금 올리는데 효율은 없는 시스템,
이런 걸 따라가면은 한국도 똑같이 됩니다. 처음에는 다들 따뜻한 말로 시작돼요.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근데 기준이 무너지면은 결국 피해 보는 사람들은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피해를 볼 겁니다. 매일 출근하고 세금 내고 가족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누군가의 엄마가 있어요. 누군가의 할머니가 있어요. 평생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식료품 가격표 앞에서 멈춰 서는 사람. 평생 나라를 믿었는데 나중에는 나라가 자기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 그 모습을 보고도 헨리야 그래도 선진국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못해요. 저는 스웨덴을 미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태어난 나라니까 더 아픈 거예요. 예전에는 강했던 나라가, 신뢰가 있었던 나라가 왜 이렇게 자기 장점을 스스로 깎아먹는지 보는 게 답답해요. 그리고 한국을 보면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아직 에너지가 있어요. 아직 사람들이 움직여요. 아직 빨리 해결하자. 이 문화가 있어요. 아직 병원 문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직 가족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건 아니지 라는 기준이 남아있어요. 이걸 당연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당연하게 보면 안 돼요. 댓글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야, 너는 좋은 나라에서 와서 몰라, 헨리야. 너 진짜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딱 하나만 말하고 싶어요. 좋은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좋은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다 봤기 때문에 더 세게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다 괜찮아 보여요. 세금 조금 더 내면 되겠지. 기다리는 것도 잡으면 되겠지. 규칙 조금 무너져도 착한 마음이면 되겠지. 근데 그게 10년, 20년 사이면은 어느 날 사람들이 깨달아요. 왜 이렇게 됐지? 그때는 뒤돌리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진짜 선진국을 원하려면은 서양을 궁구이 전에 서양의 정구서도 봐야 돼요. 멋있는 말만 보지 말고 그 말 뒤에 누가 돈을 내는지 봐야 돼요. 북지만 보지 말고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도 봐야 돼요. 자유만 보지 말고 혼자 무너지는 사람의 방도 봐야 돼요. 그리고 선진국이라는 말 뒤에 울고 있던 제 친구의 목소리도 들어야 돼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하게 살지 못했다는 그 말, 평생 일을 했는데도 마지막까지 돈을 계산해야 했다는 말, 그게 제 머릿속에서는 안 떠나요. 진짜 선진국은 말이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늙어도 버려지지 않는 나라예요. 아픈 사람이 기다리다가 지치지 않는 나라예요. 성실한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는 나라예요. 한국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 채널에서 한국은 완벽하다고 말한 적 없어요. 한국도 고쳐야 할 게 많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고칠 수 있어요. 아직 작동해요. 그걸 모르면은 남의 죽은 환장을 따라가다가 자기 나라의 살아있는 힘을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제발 남의 나라 환장 취해서 자기 나라를 쉽게 버리지 마세요. 스웨덴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에요. 서양은 답이 아니에요. 선진국이라는 말도 때로는 아주 비싼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평생 일하고 은퇴하고 마지막에 빵 하나를 걱정한다면은 그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예전에 선진국이었다는 나라예요.